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는 이유로 갭 상승 출발해서 하루 종일 플러스권에서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유럽 세션 들어서 크레딧 스위스의 노이즈가 계속 터지면서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3% 넘게 하락을 했고, 또 채권은 충격적인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강력한 반등이 나와서 플러스 마감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옵션 만기 지금 이틀을 남겨놓고 변동성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채권 변동성 지수 또한 연일 고가를 갱신 중인데, 시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오전 10시 30분까지는 312.60포인트까지 상승한 등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장을 보면 312.6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 5.7포인트가 상승한 상황에서 선물 미결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규모 또한 2,500억에 불과한 등 전일이 숏 포지션을 걷어냈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홍콩시장이 오전장에서 진행되는 구간에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5천원 넘게 늘렸어요. 그런데 이때도 불구하고 선물 미결은 전혀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감소를 했죠. 그래서 하루 만에 무려 9,800계약이나 선물 미결이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의 숏배팅이 좀 과하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빠르게 선물 포지션을 절반가량 치워버리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의 흐름 또한 선물 포지션 청산 흐름에 맞추어 움직였는데요. 오전장에 들어왔던 비차익 매수 1,100억은 오후장에 전부 빠져나가 버렸으며, 외국인들 또한 오전에 1,000억 매수했던 현물을 오후장에는 모두 매도하고 순매도로 전환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것도 하락이냐 할 정도로 얼마 하락하지 않았는데요. 시장이 하락 템포가 조금 빨라지는 것 같지만 얼마든지 다시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2250포인트까지는 쉽게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전저점권까지 내려왔는데, 외국인들이 추세 추종 트레이딩을 고려하면 전저점에 왔다 하더라도 매수가 아닌 신규 매도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은 여전히 레벨 다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반등으로 선물 미결이 절반이나 감소했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좀 곤란하겠는데요. 글로벌 변동성도 계속 레벨업이 되고 있죠. 시장은 아래쪽으로 훨씬 더 많은 룸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인지라 개인이 이틀 동안 콜 매수, 풋 매수, 양 옵션 매수를 한 상태죠.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갭다운의 위치가 과도하게 낮다면 별다른 시세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갭다운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면, 특히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나스닥만큼은 4월 연속 플러스 마감했기 때문에 혹여 우리 시장이 갭상승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절호의 매도 찬스가 될 수 있겠어요. 옵션 테이블을 보면 오늘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미결 증가는 생각 외로 적었는데요.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의 반등에 대해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드디어 두 종목의 사모펀드의 손절매가 기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에코프로는 신고가 갱신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전일 대비 감소를 했어요. 신규 공매도량도 줄었는데요. 이것은 이제부터 숏 스퀴징이 시작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총 20조 그리고 11조 5천억이 숏 스퀴징이 나올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숏 스퀴징이 나오든 뭐가 됐든 급등하는 주식이 외봉에서는 절대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게임스탑이나 AMC 엔터테인 같은 미국 주식이 숏 스퀴징 이후의 흐름들을 공부해보면 이들 두 종목이 향후 흐름에 대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들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코스닥이 나머지 종목들은 완전 출래불사춘이에요. 유동성을 싹 빨아들이고 있는 이들 두 종목을 보면 이거 광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장은 오늘 반등을 했지만 좋아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리고 방금 마감한 나스닥 선물이 사흘 연속 상승 마감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숏이 찬스라고 보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대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개장 전에도 주가 지수 선물은 약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채권은 어제의 눌림에 이어 유럽 개장 후 30분 동안은 또 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위기는 끝났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위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우선 딱 30분 동안만 채권이 눌렸을 뿐 그 뒤로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주가 지수 또한 기술적으로 매도가 쌓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꾸준히 매도가 쌓이면서 개장 후 1시간 만에 전일이 양봉을 절반이나 까버렸어요. 그런데 이때의 하락에 대해서 블룸버그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단일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 회장이 증자가 이슈가 있을 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단호히 아니라라고 얘기하면서 폭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건 좀 나중 얘기예요. 자, 그럼 언제 무엇이 하락 트리거가 됐냐라고 보면 최근에 유럽 증시 강세가 이 뱅킹 섹터가 주도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연속된 뱅킹 섹터의 조정으로 뱅킹 섹터가 그 유로스탁스 지수 대비 상대 강세가 이제 완전히 해소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그 반등에 대해서 다시 차익 실현성 매도가 강하게 나왔죠. 이게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뭘 보면 되냐면 CA1 요게 이제 그 유럽 그 뱅킹 섹터의 그 ETF의 그러니까 그 뱅킹 섹터예요. 근데 얘가 먼저 그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이만큼쯤 빠졌을 때 이때부터 이제 채권이 이제 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7시쯤 돼서 7시 반쯤 돼서 여기서 이제 그 투매가 나올 때가 바로 이때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그 사우디에서 증자 참여 안 하겠다.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증자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 뉴스가 나와서 오히려 마지막 투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락이 한 3분의 1은 차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채권 시장 숏스퀴즈, 그리고 나머지는 투매로 인한 그 사우디 이슈. 그래서 이건 마지막이 사우디 이슈인지 그 전체 시장은 채권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유럽 개장 후 30분 동안 채권이 눌렸다가 다음 30분 동안 채권이 눌림을 모두 만회했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주가도, 채권도, 통화시장에서 그 유로화도 눌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6시 30분 넘어서는 채권이 쇼커버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죠. 그러면 시장 망가진 거죠. 특히 오늘은 단기채도 그렇지만 장기채가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컨센서스 대비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 MOM을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유럽 이슈로 한참 올라와 있던 채권 매수세에 불을 붙여서 추가 레벨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채권 시장이 지난주 이후로 과도하게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주식에 롱 포지션을 지를 용자가 있을까요? 특히 인덱스 아웃퍼폼했던 섹터는 일단은 까서 치우자라는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유럽 증시는 이렇게 마이너스 3% 넘는 하락을 마감했는데 유럽 장마감 후 새벽 3시 30분부터 스위스 은행 당국이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뉴스로 유럽 지수 선물을 나름 반등을 했어요. 그러나 전체 투자 심리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스트레이트로 2%가 밀렸는데요. 유럽 마감 후에는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나흘간의 상승을 모조리 까버린지라 통화시장이 반등이 나온들 마찬가지로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로화의 하락에 대해서는 유럽 또한 긴축의 템포를 크게 낮추거나 그러니까 50bp 곱하기 4 이런 게 아니라 25bp 곱하기 4 혹은 동결 심지어 이런 식으로 미국처럼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고 보는데 유로화가 상승하기 시작한 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그 비농업 고용지수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랐다는 이유도 그러면서 이젠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죠.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SBB 이슈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채권이 폭등하기 시작해서 그렇다. 즉 통화시장에서는 미국은 SBB 이슈로 그 긴축을 못할 것이라고 해서 긴축의 강도를 크게 줄일 거라고 하면서 유로화가 쫙 상대적으로 4일 동안 3일 동안 이제 올랐는데 근데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유럽도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있네? 둘 다 이제 도찐개찐 아니야? 그럼 미국만 긴축 중단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긴축 중단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흘 동안 유로화 상승했던 거 다 까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자, 이렇게 시장에서 리스크 오프 모드가 진행되면서 2년 국채 금리는 이제 3.8%까지 내려왔어요. 10년물도 3.45까지 내려왔죠. 금 가격도 다시 1920달러 넘겨서 마감했는데 그에 비해서 구리는 톤당 8,500달러까지 내려와 버렸죠. 3% 넘게 때렸어요. 그리고 기름값은 무려 마이너스 8% 넘게 떨어지면서 장중에 65달러 선을 구경시켜 주기도 했어요. 물론 이후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서 68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지만 기름이 레벨 다운을 해버렸죠. 그래서 다음 바닥 자리를 형성할 때까지는 매수는 아예 꿈도 꿀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하락한 동안 처음에는 견고하게 버텼습니다. 특히 러셀이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해서 전일이 시가도 모두 깨는 3% 넘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스닥은 전일이 시가선 근처도 가지 않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죠. 본장 개장 1시간 전 미국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떴어요.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매도세가 압도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저가를 갱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나스닥은 정말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장 개장 10분 전부터 나스닥 선물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호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첫 반등의 나스닥 선물은 장중 하락폭이 절반을 반등시키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 유럽 마감 이후에는 6월물 기준 나스닥 선물이 12,300선을 일시적으로 넘기는 강력한 숏커버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유럽은 전혀 반등을 못했습니다. 시장의 반등이 또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은 변동성만큼은 지수가 반등을 하던 잘 버티던 관계없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변동성이 증가량도 제법 커서 지수는 낙폭을 크게 만회했지만 장중 20%가 넘게 상승했던 변동성은 그래도 종가상으로도 9% 넘게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근월물 변동성은 물론이고 원월물 변동성도 골고루 레벨업을 해서 시장이 지금 아랫꼬리를 계속 달고 있을지언정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는 상당히 큰 충격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을 견인한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이런 것들이었는데 연일 이들 종목이 상승하는 스토리는 이런 거죠. 금리가 크게 내렸네? 그러면 성장주 멀티플 다시 줘야지? 게다가 낮은 금리로 차입도 할 수 있겠지? 이거 완전 행복회로 돌리고 있는 거죠. 오지게 포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가라앉기 전에는 주식이 의미 있는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장중에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어도 대부분이 금융주가 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기름 주식도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해버리면서 추세를 이탈했는데요. 이제 1분기도 지금 15일밖에 남지 않았죠. 제 아무리 드레싱 할아버지를 한다 하더라도 1분기 수익률을 플러스로 낼 재간이 있을까요? 게다가 자산 배분하는 매니저들 이 채권 평가 손실이 크게 회복됐다 하더라도 며칠 만에 채권 금뜨가는 거 이거 과연 따라잡긴 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권 변동성이 주가 지수의 변동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 그러면 기존의 로직대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맞긴 할까요? 여하튼 시장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초강세를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주가 만기주인지라 콜옵션 감바가 짱짱하게 살아있어서 콜 매수 해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가를 매수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은 장마감 30분이 아닌 장마감 5분을 남겨놓고 나스닥 선물을 5분 만에 100포인트 땡겼죠. 지수가 갭으로 떨어지고 본장에서 반등하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지만 하락이 시작되었던 3월 10일 이후로 오늘까지 보면 옵션 만기를 두고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이에 차울물 변동성은 계속 증가 중인데요. 참교육이 시간이 옵션 만기로 인해 미루어졌을 뿐 빠따를 맞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혹여 플러스가 나오거나 2포인트 이내의 상대적으로 약한 하락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사정없이 선물 매도 쌓고 또 콜 매도도 쌓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물은 더욱 레버리지를 낮추어서 클래스별 매도 미결 한도를 50계약 이내로 맞출 계획인데요. 우리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 시장이 펀더멘털이 좋거나 또는 미국 시장이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홍콩 시장이 궤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죠. 근데 홍콩 시장은 아시아 세션 폐장 후 급락했을 뿐더러 신저가를 갱신하기도 했어요. 홍콩 증시는 지난주 이후로 양,
이렇게 일봉상 계속해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YTD 수익률은 모두 까먹었죠. 여기서 어떤 트리거로 언더슈팅을 줄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 나스닥 선물 매도 추가했습니다. 나름 적절한 자리에서 추가했다고 하지만 장중에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번 물은 웬만해서는 하락이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나는 손절을 했고 나머지 수량은 모두 오버나이트하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채권 매수가 지금 상당한 효자가 되고 있어요. 그 점도 나스닥 매도 오버나이트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옵션 만기 때문에 대형 테크 주식 위주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채권 매수, 채권 품매도, 그리고 나스닥 선물 매도 포지션 그대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본격적인 하락은 이번 옵션 만기가 끝나는 다음 주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건 그때 일이고 그전에는 현재 포지션 정도로만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